네, 후보자님 먼저 축하 말씀드리고요. 후보자님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18번째 공약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기재부 조직 개편입니다. 근데 후보자께서는 본 의원이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만약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 개혁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공약에 대해 답변하기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영세 의원님께서도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기재부 조직 개편 주장에 대해 이제 후보자께서는 이미 힘을 빼겠다고 힘이 더 세질 수도 있다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오해가 있는 기사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기재부 힘 빼려다 더 세질 수 있다, 마치 이재명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듯한 기사 제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이 기재부라는 게 기재부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은 바꾸지 않는 한은 이 기재부의 모든 게 이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기재부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하여튼 기재부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였지. 네. 이재명 후보자의 그런 주장을 부정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본회의는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분명한 생각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공약인 기재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물론 이제 본회의는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기능을 분리해서 총액 배분 자율 예산 편성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총액 배분 자율 예산 편성 제도, 소위 탑다운 예산 편성 제도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서 지출한도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죠? 네, 같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탑다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재원을 배분하는 논의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신설되는 예산처는 재원 배분 회의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한다는 게 조직 개편의 핵심인데요.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실은 선출된 권력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실이 모든 부처의 예산사업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그렇게 배분된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재원 배분회의가 도입된 이후에 당시 예전 기획예산처 정해방 재정기획실장이 총액예산제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요즘 기획예산처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고 말입니다. 아주 함축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 때 각 부처에서 예산 설명을 하러 기재부로 쫓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재부 조직 개편의 본질입니다.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의 취지를 가장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도 보는데, 후보자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예, 후보자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지금 주식시장에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제가 임명되고 나면은 이게 가져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번 좀 추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 투자자의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기 등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설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34%인 기업의 주주들은 종합과세야 되는데 36%인 기업의 주주들은 분리과세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뭐 생각보다 추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산업 특성상 배당 성향을 35% 이상으로 올리기가 어렵거나 그렇게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을 늘린다고 노력은 했는데 일정 기준을 미달한다고 또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불만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당을 늘린 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정대세제 네. 도입해서 실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조세재정연구원 이 제도에 대해서 정책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세수의 손실만을 수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네. 또한 상장 기업의 배당금 규모가 증가한 것은 당시 정책 효과가 아니라 단기 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도 조세재정연구는 짚은 바 있습니다. 조건 없이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는 방감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그야말로 조건 없는 부자 감세가 되어 버리고 말겠죠. 그 지금 같은 재정 여건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AI 대전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투자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재정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제도를 하는 것은 본의는 자폭행위다, 자해행위다,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치 효과가 매우 어렵다고 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전에 뭐 조금 뭐 약간 긍정적인 취지로 초기에 그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그 효과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장관이 되신다면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본의의 상법 개정 발의 통과됐고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효과를 좀 본 다음에 이 감세가 이게 명확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뭐 과거에 그 제기된 문제 또 오늘 또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 이런 걸 종합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아까 네.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금 더 네네. 묻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네. 2015년도에 이제 배당소득 정대세제 네네. 시행됐다가 3년 만에 2017년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폐지된지 알고 계시죠? 그 당시는 예,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또 작동이 효과가 좀 어려운 제한적이고 네, 맞습니다. 그 혜택은 또 네. 이 대주주들에게 네. 돌아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후보자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네. 차원에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검토 뭐 용의가 있는 것처럼 네.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뭐 통과된 그 상법 개정안 뭐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라든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라든지 이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런 그 법안들은 직접적으로 감세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직접적으로 감세가 초래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AI 대전환 등 여러 가지 재정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어떤 정책을 꾸려 나가겠다 하시는 그 말씀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긍정적인 검토는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 오히려 그 과세 회피 수단이 되어버린 감액 배당에 과세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의회는 오늘 그 감액 배당에 과세하는 법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기재부도 뭐 서면 답변에서 뭐 전향적인 뭐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도 뭐 어떠신가요? 예, 제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취임하게 되면 좀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후보자님 그 기후 대응 기금 관리 주체 기재부 장관이시죠? 네네.
근데 이제 기후 대응 기금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노동자 산업 등의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니까 이제 산업 일자리 전환 예산이 25 감소한 반면 또 이제 또 기술 예산 R&D 예산은 2,086억 원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세부 내역을 좀 보면 그 해당 부처 일반 회계 사업으로도 가능한 그 사업들이 있지 않나. 이게 굳이 뭐 기후 대응 기금으로 편성되는 게 적절한가라는 그런 사업들이 좀 보입니다. 네. 예컨대 뭐 국토부의 그 수요 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 개발, 그다음에 또 뭐 농촌진흥청인가요? 고품질 로열 젤리 대량 생산 기술 개발, 또 뭐 염소 신산업화 경쟁력 강화 기술, 또 뭐 농인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해당 부처의 일반 회계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제 본 위원은 그 산불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산림청 사업 중에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기후 대응 기금 요 보면 또 숲 가꾸기 DB 뭐 구축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산림청에 좀 그 물어보니까 산림청의 산림자원과 시스템 관리까지 잘 연계가 안 돼 있고 사업 추진 경감이 실적으로 뭐 DB 구축하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실무자는 아직도 구축 과도기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또 21년부터 시작했는데 5년 차인 지금도 과도기라는 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 기후 대응 기금이 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장관이 되시면 네.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관님 그리고 저 후보자님 그 최근에 이제 저 정부가 소상공인 취약계층 대상으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본 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채무조정 신청자 대부분의 실직 폐업, 소득 감소, 생계비 때문에 연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청자 65%가량이 소득 200만 원 이하고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3040이 전체 채무조정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신청하는 고의로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보님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 지금 신용 불량에 빠진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제 순환을 돌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걸 잘 가려서 네네. 그래서 또 거기서 오버라이드 하는 거라든지 또 뭐 무임승 차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 그 기재부 그 복권 기금 사업 중에 개인 회생 파산 종합 지원센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보면은 인천센터 구축 예산 편성됐는데 또 의정부와 창원센터도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네. 인천센터는 내달에 개소하는데 의정부와 창원센터는 올 연말 개소를 좀 확신하기 어려운 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 추경으로 사업이 확정된 만큼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연내에 차질 없이 좀 집행될 걸 당부드리는데요. 또 개소 이후에는 센터 운영하려면 법무부에도 운영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치하려면 운영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기재부하고 좀 협의해서 네. 금융 취약 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좀 받을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세워서 장관이 되신다면은 네.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네.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아까 그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네. 관련해서 달빛 고속철도 아시죠? 네네. 그게 지금 예타 면제 신청 들어가 있는데 네. 이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동서 대구에서 광주 그 버스 말고는 뭐 이 방법이 없고 뭐 자가용이나 그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진작에 이런 동서 간의 그 교통망 철도망이 좀 뚫려가지고 네. 동서가 좀 자주 교류해야 그 예전보다 많이 좀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지역 감정도 생기지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예타 면제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잘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수축이 아까 전에 오전에 뭐 몇몇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기재부가 이제 뭐 민간 합동 세수축의 위원회도 뭐 설치하고 또 민간 전문 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 개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뭐 몇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세수축의위원회 개최되지 않았고요. 또 민간 전문 인력 채용도 아직 구체적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고 AI 및 미시 데이터 활용
활용을 통한 세수 추계 모형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기재부가 이렇게 개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신뢰를 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네. 좀 한번 그 약속을 한 것이라면은 네. 장관이 되신다면 네네. 그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2023년, 24년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추경이 아닌 기금 활용, 지방 교부세 배정 유보, 불용 등으로 대응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뿐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7월 달에 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해서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추경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본 의원은 작년 하반기 때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께 반복되는 세수 오차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하나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정부가 본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 기업의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1월쯤에 다시 한번 세입을 추계하는 방안, 뭐 롤링 포캐스트라고 이제 그때 네. 명칭을 했는데요.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제안을 했고 그 당시 최성호 부총리께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뭐 취지를 답변하셨습니다. 그 후보자님 그 좀 전에 그 제가 본인이 발의했던 국가재정 개정안 네. 그리고 이런 11월 예산 심의 전에 다시 세입을 추계하는 방안에 대한 좀 후보자님 생각 어떠신지 예, 의원님 제가 저 취임하게 되면 한번 꼼꼼하게 한번 따져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